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인구의 3분의 2가 도심의 콘도나 밀집 주거지에 살지 않고 외곽 지역의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캐나다인들 대부분은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살며 차로 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밴쿠버는 최근 늘어난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가 아닌 메트로 밴쿠버 외곽 도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 그리고 최근까지 캐나다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에는 콘도식의 밀집 주거 형태가 대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인들은 아파트형의 콘도보다는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퀸즈대학교 데이비 고돈 교수는 콘도에 살고 있는 인구의 5배가 주택에 살고 있으며 도시보다는 외곽 거주가 더 많다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캐나다는 도시국가가 아닌 전형적인 교회 중심 국가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가 아닌 주류 캐네디언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조사 결과는 더 극명하게 주택 거주와 도시 외곽 거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주류 사회는 도심이 아닌 외곽 자동차 드라이빙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돈 교수는 다운타운이라고 불리는 도시 중심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제보다 과한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이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도심지 인구가 5만 명 늘어날 때 교외 지역 인구는 그 3배인 15만 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와 외곽 도시의 성장에는 서리시가 중심에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대표적인 외곽 도시는 리치몬드, 서리, 뉴웨스트민스터, 버나비 그리고 랭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메트로 밴쿠버를 대표할 도시는 밴쿠버와 서리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2040년경 메트로 지역에 정착하는 100만 명 중 약 70%가 프레이저 남쪽, 특히 서리와 랭리, 메이플리츠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서리는 인구가 몰리는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밴쿠버에 비견되는 성장세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구의 유입 패턴이나 새로운 중심 도시의 탄생 등이 다운타운의 공동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도시 전문가인 호프 씨는 밴쿠버 다운타운은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와 다르게 인구와 상업시설, 행정 및 문화자원 등의 균형이 조화롭게 구성된 지역이라며 다운타운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도시 모습을 갖추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곳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몇 개월 전 미국과 캐나다 간 자동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양국 국민들의 입출국이 편리해질 거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얼마간은 캐나다를 출입국하는 미국인들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시험 서비스를 마치고 캐나다인들에게도 이 시스템이 개방됩니다. 오토매틱 패스포트 컨트롤 APC 시스템은 올포 YBR 공항 국제선 출국 심사대에 설치되어 미국인들만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인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APC를 이용하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 확인 및 간단한 질문에 미리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면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반적인 질문이 사라지면서 심사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YVR 운영센터의 토니 구글리오타 씨는 APC 시스템의 적용으로 신속한 입국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간당 40명이었던 수속 가능 인원이 16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출입국 심사 시간이 33%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구글리오타 씨는 공항 운영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약속하며 APC 시스템 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술서에 적어왔던 것들을 APC 시스템을 통해 답하면 되며 스크린을 통한 사진 촬영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조작은 사용자를 위해 간편하게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여름은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예년에 비해 화재 발생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3년 여름 화재 발생 횟수는 약 1,700회로 지난해보다 많았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은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주정부 화재 전문가 케빈 스크랩넥 씨는
올해 화재 횟수의 증가 원인은 번개였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잦은 번개로 인한 작은 산불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산불의 횟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이 넓게 퍼지지는 않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크랩넥시는 올해 발생한 산불로 총 1억 2,400만 불 상당의 피해가 있었다고 전하며 여름이 끝났다 하더라도 산불의 위험은 10월 초까지는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델타 지역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되어 시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출된 카드뮴이 프레이저강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카드뮴이 프레이저강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현실적으로 누출을 막기 어려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와 프레이저강 사이에 방지벽 기능을 하는 라이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이스 잭슨 델타 시장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각 지자체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뮴 검출의 주요 원인은 쓰레기 속에 함께 버려진 재충전 배터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BC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센서블 BC의 서명운동이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명 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센서블 BC는 주민들의 합법화 동의 서명을 받아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는 하지만 대마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큰 한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당당한 모습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센서블 BC의 데이나 라슨 씨는 현재까지 1,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서명운동 시작일을 며칠 남겨두진 않은 가운데 매우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라고 참여자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9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이번 청원에서 센서블 BC는 각 선거구에서 최소 10% 이상의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서명자 수가 각 선거구별로 충분히 되었다고 바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운동이 성공할 경우 대마초 합법화 문제는 일렉션 BC를 통해 주민 찬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합법화 운동에 대해 대마초의 해악을 오랜 기간 교육받아온 한국 출신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청원이 만에 하나 성공한다면 2세와 3세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공공장소나 일정 장소에서 서명을 요구받더라도 무턱대고 서명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린 자녀에게 911 신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메트로 밴쿠버의 응급센터가 아이들에게 911 신고 방법을 미리 가리키라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응급센터의 조디 로버트슨 씨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적정 나이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성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911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슨 씨는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불이나 연기를 발견 또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화기를 들고 911번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어른들의 경우에는 신고 전 상황의 응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무섭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잠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의 삶이 자신과 다르게 흥미롭고 훨씬 성공적인 삶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자기 연민에 빠뜨리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주 동안 8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페이스북에 자주 로그인하는 학생일수록 현실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의 허영심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보다는 타인에게 자랑이 될 만한 내용들을 포스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다수의 수다쟁이들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출생으로 인한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거주 한인 2세인 데니얼 김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거주 한인 2세인 데니얼 김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미국서 태어난 당시 부친이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한국의 속인주의 원칙과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김 씨는 지난 6월 워싱턴 총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비자 거절 이유는 국적법 조항상 복수 국적자인 그가 만 38세가 되기 전에는 병역 의무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으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징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한국의 국적법은 남성 복수 국적자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는 2005년 개정된 이른바 홍준표 법안은 편법적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국적법 개정 당시 외국에 거주, 이를 잘 모르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 의무를 적시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병역 기피 목적이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으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비자 거절 후 처음 알게 된 국적법 때문에 한국행이 좌절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와는 별도로 버지니아 한인회 등 워싱턴 이런 한인단체들이 뉴욕 한인회 등 타 지역 한인회와 함께 국적법 조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2013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시험을 토론토에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채 시험을 통해 5,5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 지원 희망자는 오늘 23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삼성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2014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2014년 1월에서 2월 입사가 가능하며 전학년 평점 평균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병역 피일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성은 정규사원 공채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인력 1,0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산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500명 이외에도 인문계 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인력 전환 교육인 SC/SA 과정 지원자 200명을 선발합니다. 1차 서류 합격자들이 치르게 될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다음 달 13일 토론토와 미국 2개 도시 뉴욕과 LA에서 실시됩니다. 면접 일시는 10월 30일 이후로 개별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교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외교부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교부 페이스북 내 너도 나도 공공외교 모자이크로 만나다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공공외교 에피소드 혹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공공외교 아이디어를 외교부 페이스북 내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최우수작으로 선택되는 10명에게는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60명의 우수 사례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외교부는 우수 콘텐츠를 한데 모아 디지털 매거진으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을을 맞아 밴쿠버 한인 노인회가 다양한 하반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에는 오전 11시부터 노인회견에서 추석 잔치가 개최됩니다. 실버 합창과 가요, 추석 특집 영상 등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3일에는 밴쿠버 동물원에서 야유회가 개최됩니다. 참가 비용은 30불로 9월 10일부터 접수받으며 5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10월 7일부터는 노래, 컴퓨터, 게이트볼, 탁구, 고전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노인학교가 개강될 예정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팔레콤.